제가 박사님에게 공부 잘했죠. 설명 잘하죠.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5개를 아는 분이니까. 그러니까 참 이게 내 옛날에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. 이게 가면 갈수록 나한테는 막 진리로 임해버려요. 제가 그 북한 정치론을 제가 오늘 잠깐 목사님이 뭐 얘기하시면 하도 토다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. 맞아요. 제가 이 마스크 끼고 있는 거는 어느 권사님이 네. 나갈 때 마스크 계속 끼고 있으라고 해서 끼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제가 나가다 약간 자리를 바꾼 거는 맨발로 올라가는 것은 보기가 싫다고 신발 스레퍼 있으니까 신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별걸 다 챙기네. 근데 보니까 목사님 안 신고 계시는데 지금 지난주에는요 또 뭐를 나한테 댓글 보냈냐면 왜 이번에는 이충근 박사 토크한 뒤에 마지막에 악수를 안 했습니까? 그런 걸 뭐다 쳐다봐. 그러면서 또 위에서 요즘 박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까 이래.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. 제가 이 제도가 다른 거를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북한 정치론을 5학기를 스트레이트로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. 북한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한국 사람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. 우리 어머니도 이제 북한 사람이고 북한 사람들이 생활력도 엄청나게 세고 훨씬 세요. 뭐 북청 물량수 뭐 이런 얘기들 다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왜 북한은 저렇게 망했을까? 뭐 한국 사람도 참 세계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. 그렇지, 맞아요. 근데 북한은 남한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. 훨씬 세요. 훨씬 세. 그래서 제가 결국은 결론이 너네들은 택한 제도가 원래 성공할 수 없는 제도를 택한 거야라고. 그래서 제가 남북한의 게임은 택한 제도의 차이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다라고 박사님, 학자로서 결론을 내린 여기서 것이죠. 내가 고문을 하나 묻혀야 되는데 6.25 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1천만이 내려왔잖아요. 그렇죠. 남해했죠. 근데 그 사람들은 땅도 집도 다 내놓고 보따리 하나 싸들고 내려왔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때 남한은요, 우리 남한은 내가 북한 사람들하고 남에서 어느 사람이 더 우수하냐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. 남한은 그때 땅도 있었죠. 또 뭐 집도 있었죠. 그런데 3, 40년을 딱 사니까 대한민국의 돈은 북한 출신들이 다 가져버린 거예요. 그렇죠. 그죠?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거야. 그런데도 북한에 있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. 체제가 아니니까. 그걸 내가 또 맞아요. 저희가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10월 유신할 때 우리 어머니 앞에서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똑같은 놈이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는데 그날은 뭐 보통 분노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. 그날은 보통 분노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뭐 몇 가지를 물어봤더니 삽질하기 싫어서 나는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. 삽질. 매일 나와서 삽질하라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게 싫어서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제가 거기에 혼동을 안 했는데 여기서도 박사님 또 내가 하는 건데 삽질하게 해서 힘들어서 왔다는 것은 뭐냐? 삽질 해봤자 자기 것이 아니죠. 다 놓고 온 거죠. 다 놓고. 다 놓고. 그래서 우리 뭐 이게 제가 퍼스널한 얘기라니까 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9남매인데 밑에 둘이 왔습니다.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어머니가 왔는데 그 오빠들이 우리는 늙었으니까 어디 살면 어떻겠니? 니네들은 좋은 데 가서 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젊은 사람 둘이 이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그 어른들은 압니다. 우리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데 제가 요번에 그 로버트 케네디 책을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데 에드워드 케네디가 제일 막내인데 제일 큰 형이 자기보다 17살이 더 많아요. 근데 그 녀석이 아버지가 워낙 그 탁월한 그 돈도 많고 그렇지. 영국 대사도 한 사람입니다. 맞아. 그런데 이 녀석이 20살 때 러시아를 여행하고 와서 아버지한테 밥 먹다가 그 제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아버지한테 박살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. 그 이후에는 절대로 그런 말을 이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. 너가 다시는 이런 말을 내 앞에서 하지 말기를 바란다. 그 원칙을 정해준 거라고요. 그래서 그 전쟁에 둘 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2차 대전을 반대했는데 2차 대전이 딱 터지니까 그 아들 둘이 전쟁터에 갑니다. 하버드 대학 다니는 아들 둘이.
그래서 한 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. 그 형이 원래 대통령 될 맞아요. 뻔했는데 그래서 또 둘째 아들은 태평양에서 이제 해군으로 전쟁을 했죠. 그 둘째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. 맞지. 근데 그 아버지 앞에서 공산주의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다가 아버지한테 그 박살나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작살나던 장면을 생각을 했습니다. 인간이 택한 제도, 그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. 북한에서 노력하면 되겠습니까? 우리 엄마는요, 우리 엄마도 이제 평양 살다가 넘어왔는데 휴전선이 딱 막힐 때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길잡이한테 돈 주고 개성에서 넘어왔는데 우리 엄마는 무식하니까 글도 못 쓰니까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. 머지않아 남한은 북한한테 먹힌다 그래요. 계속 그 소리예요. 엄마는. 왜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다 그래.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. 우리 엄마는 원래 경상도 사람인데 해방 전에 돈 벌러 갔다가 거기서 몇 년 살았는데 이 남한 사람들은요 이 틀려먹었다는 거야. 100% 북한한테 머지않아 먹힌다고 계속 그 노래 부르다가 돌아가셨어요. 우리 어머니가. 그렇죠. 그런데도 우리 엄마의 예언은 안 맞았어요. 우리가 이겼어요. 체제 때문에. 좋은 제도니까 결국은 제도 때문에 이긴 거예요. 73년에 한국이 없었습니다. 그거 이제 아는 사람 또 놀랐는데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군사 혁명 일으켰을 때 그때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처지를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.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세 가지 숫자를 외워라. 80, 240, 800. 80은 1961년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80입니다. 그리고 240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240입니다. 한국보다 3배 잘 살았어요. 그리고 필리핀이 800입니다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전쟁 끝난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0입니다. 0. 둘 다 빵이에요. 그런데 공산주의는 후드를 패니까 이게 빨리 오릅니다. 그렇지. GDP가 빨리 올라요.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소련이 미국 앞서겠다고 얘기하는 거가 초기 단계 몇 년을 보면 그런 거예요. 강제로. 그래서 소련이 미국을 앞설 거다라고 다 예측을 했었죠. 그런데 결국은 지금 중국이 크다가 쓰는 거가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면 어디까지 간다면 안 갑니다. 맞아요. 그래서 한국이 73년에 북한을 앞서고 지금 50배입니다. 금년에는. 그러니까 GDP가 50배, 개인소득이 25배. 그런데 61년에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개인소득이 3배 많았다 하는 그 얘기예요. 그게 이제 바뀌는 것이고, 제가 그 소련이 망했을 때 소련 사람들이 한국에 뭐 배운다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세종연구소 연구할 때 소련 사람들 오면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자본주의가 왜 우세하냐를 말로 설명하면 안 돼요. 제일 좋은 데가 뷔페집 데리고 가는 겁니다. 뷔페집. 그래서 그 소련 그 블라고볼린이라고 그 정치학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그 강남에 있는 뷔페집에 데리고 갔습니다.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?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고. 세상에. 네 마음대로 먹으면 돼. 그랬더니 그러면 돈은 어떻게 내냐고. 돈은 됐어. 이미 냈어.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돈을 이미 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막 먹느냐 이거야. 그래서 내가 한 그릇 먹어도 그 돈이고 10그릇 먹어도 그 돈이다.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? 나중에 닥터리 이 박사 이거는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너가 그 이거만 보면 안 되고 이거 좀 비싼 집이다 그랬는데 자기는 소련을 미국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데 앞으로 여생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하겠습니다.